안녕하세요. 그턱이 알고 싶다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안면윤곽 수술을 실제로 받은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그 첫 번째입니다. 이분은 네모난 턱을 주소로 저에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았는데 비대칭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심하지 않았고 더욱이 치아 부위까지 포함한 개선 사례는 아니어서 양악수술이 아닌 안면윤곽 수술만 시행하면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광대 부위 돌출은 크지 않고 사각턱 부위 돌출만 유독 심한 케이스라서 통상적인 사각턱 수술, 즉 V라인 수술만으로 외모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수술 계획은 사각턱 부위를 긴 곡선 절제술과 외피질골 절제술을 모두 진행하는 것으로 세웠고 추후 경과를 보고 보톡스 시술을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측면 안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턱구 수술은 제외를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술 시간은 대략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이나 신경손상 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게 제거된 뼈입니다. 긴 곡선 절제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윗부분의 곡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사진처럼 부드럽고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새로 만든 턱선이 이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쪽 뼈의 크기가 비슷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에서도 각지고 커다랗던 아래턱뼈가 수술 후에 갸름하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에도 얼굴이 많이 갸름해졌죠. 수술 전후 사진에서 볼 때 많이 갸름해지는 얼굴을 볼 수가 있고요. 환자분도 수술 결과에 만족을 하셨습니다. 또 수술 후 염증이나 살처짐 같은 부작용도 없었고요. 잘 회복을 하셨고 비대한 턱 근육에 대해서는 수술 후 한 3개월 정도가 지나서 붓기가 웬만큼 빠졌을 때 보톡스 치료를 해드려서 더욱 갸름한 턱선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분은 안면비대칭을 주소로 저에게 방문을 하셨어요. 보통 안면비대칭의 경우에 양악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치아 물림에도 이제 비대칭이 좀 있기는 했지만 비대칭이 엄청 심한 건 아니었고 옆에서 보는 얼굴이 균형적으로 양호하면서 치아가 엄청 잘 맞물리고 있어서 양악수술 케이스로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환자분도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양악수술에 대한 요구도가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안면윤곽 수술만으로 안모 개선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CT 사진을 보시면 아래턱의 비대칭도 있고 그 다음에 광대의 비대칭도 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래턱과 광대의 비대칭을 모두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비대칭이 있는 사각턱 부위를 좌우가 다른 크기로 긴 곡선 절제와 피줄골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광대 부위도 비대칭 개선을 위한 축소술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턱구 수술은 측면 안모가 변하지 않길 원하셔서 하지 않기로 했지만 볼살이 꽤 많은 편이어서 좌우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우측볼에 대해서 심부볼 지방 제거는 같이 봐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환자분이 수술한 티가 거의 안 나면서 비대칭만 개선되는 것을 원하셔서 너무 과도하지 않게 수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제거된 뼈와 지방인데요. 좌우 양쪽에서 제거된 뼈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 이제 작은 뼈들은 광대 축소술에서 제거된 뼈들입니다. 그리고 심부볼 지방 제거는 계획대로 우측에만 시행을 했습니다. 심부볼 지방 제거는 볼살이 좀 이렇게 짱구처럼 통통한 분들에게 시행을 하면 효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결과를 보면 이거는 CT 사진인데요. 정면이나 아래에서 올려다 볼 때 모두 비대칭 개선이 많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얼굴을 보면 뭐가 바뀐 거지 하고 잘 알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거한 뼈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환자분의 볼 근육이 좀 크고 두꺼운 편이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 우측 볼 부분에 이제 볼륨이 살짝 줄어들었고요. 환자분 스스로는 턱을 만지거나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한 티는 별로 안 나면서 비대칭만 살짝 개선이 되는, 즉 환자분이 원하시던 방향으로 수술이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입술의 비대칭은 좀 그대로 남은 건데 이거는 양악수술을 해야 개선이 되는 부분이라서 미리 설명도 드렸고 환자분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수술 결과에 무척 만족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물론 각종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대표적인 심리치료인 안면윤곽 수술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눈에 띄게 이제 얼굴 변화가 생겨서 누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두 번째 케이스는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긴가민가하죠. 하지만 목적에 맞게 이제 안전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작은 차이를 위해서도 수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굴 뼈 수술은 기능 목적이든 미용 목적이든 구강외과가 안전합니다. 병원을 고르실 때 이 점을 알고 가셨으면 하고요. 저처럼 이제 제거된 뼈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 실력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수술 영상도 요청을 하시면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사각턱 수술과 방대축 수술 각각에 대해서는 이전에 별도로 설명하는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은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진료 예약 방법은 영상 설명 내용에 올리도록 하겠으니 참고 바랍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 도치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